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스스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삶도 기적이 될 차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는 정말 신기합니다. 만약 찾으실 수 있다면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매우 수월하게 느껴지고 아이디어가 샘솟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 영상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하는 디펙 초프라의 저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동시성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 삶의 원형 찾기입니다. 이 원형을 알려면 또 사전에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뻗어나왔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전 영상에서 초공간적 지성이라 했었죠. 디펙 초프라는 하나로 뭉쳐있는 공간을 초공간적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체험을 해보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과 체험은 모두 하나에 저장되죠. 그런데 우리가 뻗어나오면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나와 너, 나와 사물, 나와 다른 것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을 잊어버린 거죠. 사실 이 원형에 대한 개념은 디펙 초프라 전에 과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고대 그리스 시절까지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조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에서 뻗어나올 때 우리는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원형들 중에서 두세 가지를 택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 원형을 찾는 것을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자문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꿈과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 영상의 자문하기와 유사하죠. 하지만 주제를 달리하여 물음으로써 답이 다르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서 던질 때 신기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댓글에서 어느 분이 저는 우울한데 어쩌죠라고 하셨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요. 현재는 과거의 총집합 결과물이니 본인의 과거 선택에 대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답이 금방 나오진 않습니다. 이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오게 되어 있다고 디펙 초프라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두세 가지 원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영혼의 영역에서 원형적 특성을 연기하거나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을 향해 다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당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에서 뻗어나올 때 분리하게 됨으로써 이미 우리 몸 안에는 원형과 나를 인식한 존재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받아들이고 원형을 찾기 위해 내가 원형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안에 두 개의 존재는 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짧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초공간적 지성에서 뻗어나올 때 하나에서 나온 출신은 지켜보는 자 혹은 보편적인 나가 있고 뻗어나오면서 개별적 존재로 인식할 때 스스로 만든 나인 자 혹은 에고라 불리고 국소적인 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몸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지만 못 보신 분을 위해 이 확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생각이 없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없어지는 걸까요?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동시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건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공간적 지성 출신은 지켜보는 자가 우리 스스로 만든 자아를 지켜볼 때 자아는 꼬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요약이 된 것으로 보고 원형 찾기 방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는 정말 신기합니다. 만약 찾으실 수 있다면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매우 수월하게 느껴지고 아이디어가 샘솟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연습은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원형을 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느 누구도 본인에게 당신의 원형은 이것이다, 아니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의 고대 지혜인 베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 품고 있는 신이나 여신의 태아와 접촉할 수 없다면, 그 태아가 완전히 탄생하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세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 신이나 여신이 우리를 통해 본인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형을 찾는 과정 중 중요한 감정이 있는데 이는 즐거움입니다. 원형을 찾는 데 있어 모르겠다고 왜 안 나오냐고 하지 말고 그저 그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올 것을 알면서요. 원형을 찾을 때는 되고 싶은 사람이나 가장 갖고 싶은 특성을 선택하지 말고 스스로 매력을 느끼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영감을 주는 특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 특성이 원형입니다. 저는 명상 도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형은 이거일까? 라고 생각한 원형이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를 떠올렸을 때 가슴이 무거워지고 쿵쾅거리는 게 느껴져서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원형은 무엇인가?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될 때는 다시 질문만 반복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침착해지고, 뭔가 알 것 같은데? 같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다 음유시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느낀 제 감정은 실망이었습니다. 원형은 영웅적인 거라 했는데 웬 음유시인? 음유시인이 영웅인가? 제가 원피스라는 만화를 좋아하는데 그 만화에서 주인공이 가진 고무고무 능력은 그 세계에서는 하급에 속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면서 최상급이 되었죠. 그래서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명상을 1시간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죠. 음유 시인의 경지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가치와 교훈을 주고 마치 신의 메신저 같을까? 그러면서 번뜩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호메로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음유 시인이자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의 저자 호메로스가 떠올랐습니다. 이때 가슴이 쿵쾅거리더니 굉장히 무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즐거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명상을 끝내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호메로스라는 이름이 기억이 난 겁니다. 지나치면서 본 적은 있지만 그가 쓴 저서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너무 옛날 사람이니 찾아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느낀 경험은 이렇지만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디펙 초프라는 명상이 우리를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명상 외에는 느낄 방법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이 원형을 알게 되니 모든 것이 수월하게 보입니다. 그의 눈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상에서 깨어난 후에도 이 즐거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느낌이 매우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질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 스스로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느낌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느낌만으로 제 스스로 성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말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찾기 위해 본인에게 자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인식했다면 이제 나와 분리돼 버린 원형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해친들님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형을 찾았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내 원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를 알려면 내 원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원형을 찾았다면 그 원형의 삶에 대해서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고 그가 살아온 것을 알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법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자의 행동 습관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때 이렇게 해보라고도 했습니다. 상담을 많이 했던 저자는 해결책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이렇게요.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들은 모두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형 찾기란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멘토를 정해놓고 그 멘토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명상하면서 찾았다고 해도 그저 상상뿐일 수 있죠. 하지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호메로스가 나의 멘토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세요? 이 방법은 본인 스스로 유명한 현자나 학자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위인들 중 본인이 가진 특성과 비교해서 멘토로 정하는 방법을 말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호메로스라고 느끼고 나서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 대본을 작성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술술 나온 적이 있었나 싶게 술술 적고 있습니다. 이는 허무맹랑해 보여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결국 동시성 운명을 찾는 것은 내면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 내면에 초공간적 지성 출신인 지켜보는 자와 인간 스스로 만든 자아가 있다는 것도 결국 내면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모든 생각이 나라고 인식할 때와 그걸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서 느껴지는 평온을 찾아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을 나라고 인식하면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그 좌절감에서 탈피하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디펙 초프라가 말한 동시성 운명이 활성화되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동시성 운명은 칼융이 말하기도 했는데 이 동시성 운명이란 건 비인과적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을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인과를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이직을 하는 등의 경우로 인해 우연적인 상황을 마주칠 확률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내면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동시 발생의 근원지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지만 실제로는 우연이 아닌 비인과적 법칙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마음과 현실 세계 사이, 즉 의식의 틈을 비집고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로도 보고 싱크로니시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꿈에서 왕새 똥구리에 대한 꿈을 꾸고 이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왕새 똥구리가 들어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환자의 꿈에 나타난 왕새 똥구리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어 왕새 똥구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엄밀히 바라보면 환자가 왕새 똥구리의 꿈을 꾸고 창문을 통해 왕새 똥구리가 들어온 일은 서로 다른 인과관계를 가진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이와 같이 우연의 일치로 같은 키워드가 담긴 사건이 동시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의미와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칼융은 싱크로니시티라는 용어를 통해 이를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뭐지? 그냥 인간이 의미 부여한 것뿐이란 소린가? 아닙니다. 칼융은 이것이 세상에 확실하게 존재함을 설명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 동시성에 대한 것은 양자역학에도 자주 나오는데 동시성에 대한 논문을 칼융과 공동 연구한 사람이 파울리라는 양자물리학자입니다. 양자역학은 관찰하면 파동과 입자가 붕괴되어 물질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우연의 일치를 관찰하면 그것이 물질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서 나온 마인드무비 사례에서 팀이라는 청년이 본인의 마인드무비에 황금동전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과 똑같은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 의미가 아닌 걸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갖다 붙인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을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갖다 붙였다 한들, 그게 그거가 아니라고 한들, 엉터리라고 매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은 본인의 과거 경험을 모두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본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인을 바꾸기 힘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도 과거의 경험과 선택들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고 싶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뭐라도 해야죠. 저는 그것이 내면을 다스리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 이하영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그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을 바꾸고 싶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마음 공부를 했고 그에 대한 결과론적 보상이 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방법을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면의 대화를 주도해 말 그대로 실제를 변화시킴으로 어떻게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명상을 하며 수투라를 외워보라고 하는데 이는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수투라를 외우는 걸 거르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대부분 사람들은 돈 걱정,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긴장 등 외부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내면을 다스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긴 나를 위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봄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엔 무엇이 있을까? 이 자문은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은 제가 대부분 영상에서 말했던 이것과 유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가 아니고 나를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저자는 내면이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당신을 돕거나 당신을 곁에 두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이라고요. 이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자문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는 누구와 비교해 열등하지 않다. 나는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다. 거울을 보면서 할 때 표정을 보지 말고 눈을 바라보고 이 말이 눈에서 반응이 오도록 말하는 겁니다. 눈은 영혼의 표현 창구입니다. 우리가 내면이 평온할 때 눈은 맑아질 것이고 맑아진 눈은 표정을 온화하게 만들어주고 온화한 표정은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기꺼이 돕거나 곁에 두려 할 겁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알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끝은 성장이고 부가 올 것이고 더 나아진 인간관계 등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시작하는 겁니다. 이 책은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논리들이 본인에게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 해도 이 책에 담긴 방법들이 믿져야 본전이니
몇 가지만 실천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아진 삶과 나아진 환경, 나아진 인간관계를요. 너무 심오하게 깊게 파고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내면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열심히 하려 할수록 멀어진다고도 합니다.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다 보면 미친 듯이 하라는 책도 있고 마음은 두되 너무 깊게 하지 말라는 책도 있습니다. 무엇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친 듯이 한 적도 있고 초연하게 내려놓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성장 과정입니다. 마치 극단의 존재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친 듯이 해봐야 초연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떤 면에선 미친 듯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모든 도움이 된다면 시작해보세요. 저도 영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해친들림 정형으로 책에 나온 명상법 소개도 하고 요즘 화제인 세스 매트리얼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는 저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가지기로 했던 책이었습니다. 제 어떤 마음 상태가 밀어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읽을 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금방 책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